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3월 1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편집 내용은 일본의 춘투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기업 2년 연속 큰 폭 임금 인상, 자동차, 전기로 만액 회답 있다. 니테스 베어 요구 넘어 24년 춘투라고 압축된 제목을 붙였네요. 시사통신입니다. 2024년 춘투는 13일 대기업의 회답이 나왔다. 도요타 자동차와 닛산 자동차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만액 회답했다. 만액이라는 개념의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수용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히다치 제작소 등의 전기 대기업도 베이스업, 이 베이스업을 베어라고 일본말로 하는데 이게 딴 나라에서는 못 알아듣는 자기네들만의 영어식 이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본 제철은 요구를 넘는 이례적인 전개가 되었다. 고물가나 일선 부족을 배경으로 한 조합 측의 전년을 웃도는 요구에 대해 경영 측도 2년 연속의 대폭 임금 인상으로 응한 형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노조는 정기 승급과 배어 상당 부분으로 직종이나 직위에 응해 월액 7,940엔에서 28,440엔을 닛산 노조는 임금 인상 총액의 평균으로 월 1만 8천엔을 각각 요구 모두 일시금을 포함해 만액 회답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철강 대기업 노조는 반세기 만에 높은 수준 월 3만엔의 배어를 요구했다. 반세기면 50년 만에 3만엔의 배어를 요구했다. 이런 얘기네요. 이에 니테스 일본 제철을 얘기하는 건가요? 요구를 초과하는 월 3만 5천엔을 응답해 배어 인상률이 11.8%나 됐다. 최근에 뭐 현대제철이 양재 본사 쪽에 올라와서 8천 명이나 올라와 가지고 임금 인상을 어, 요구한다는데 그 제 기억으로는 회사는 기본급 10만 원대인가 그런데 노조는 18만 원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동차 등 5개 산별사 노조로 구성된 금속노협 집계에서 13일까지 응답한 주요 52개 노조의 평균 임금은 월 1만 4,780원입니다. 52개 노조의 평균 임금 월 1만 4,780원을 인상했다. 이런 얘기네요. 임금 인상률은 배어만으로 약 5%다. 이렇게 평균 5% 임금 인상이 됐다는 얘기네요. 여기 일본 제철이 있는데 3만 5천엔을 올렸어요. JFE 뭐 이런 데도 있고 신호 제철이 있는데 요거 3만엔을 쓰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뭐 기본급이 도요타는 41만 6,610엔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1억 원대가 넘는데 연봉 그걸 12달로 나누면은 한 800만 원 정도 월 그 평균 임금이 그 정도 되거든요. 2배 이상 우리나라가 임금이 높은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 본전 기연이라고 뭐 여기도 40만 원대가 있고 최저임금이 뭐 20만 원대도 있고 40만 원 있는데 이 최저임금 받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표시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한 중간급 그 전기 계통인 것 같습니다. 35만 8천엔 이렇게 나와 있고
전 부사통신 노조 운송 어 그런 거 같아요. 40만 원대도 있고 그런데 보통 한 뭐 40만 원에서 35만 행 선으로 이렇게 기본급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산별 그 최임이라고 돼 있는데 18만 기본 초임인 것 같습니다. 18만 4,500행, 11,000행을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현황판 우리도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아마 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 매직펜으로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 가지고 월급을 받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이걸 아날로그식으로 아직도 보게 하나? 컴퓨터로 입력하여 빔 프로젝트나 아예 대형 스크린에 연결하는 방법도 있겠구먼. 요런 생각을 해요. 요런 그 밑에 설명하는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드에 쓰여진 자동차 전기업계의 2024년 춘투의 회답 상황 13일 오후 도쿄도 추옥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디지털화는 일본은 멀었다 이렇게 되고 여러 개 컴퓨터에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언론 보도도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 뉴스를 그 서술식으로 또 이걸 옮겨가지고 그 뉴스를 만드니 얼마나 불편할까 모르겠어요. 이런 거 보면은 썩소를 좀 짓게 됩니다. 썩소죠. 썩소냐? 아니면 어떤 그런 기분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 춘투라는 용어를 옛날에는 뭐 강성으로 어떻게 일본 노조도 했었는지 모르지만 일본의 춘투라는 것은 이름만 춘투지 으쌰으쌰 하는 거 뭐 그런 거 그냥 뭐 그냥 간단하게 쇼잉 정도만 하고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일본 노조의 그 노조 위원장 정도는 적어도 뭐 도쿄대 동경대 출신 정도가 돼야 노조 위원장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닌가 봐요. 그런 얘기를 옛날에 좀 들어봤습니다. 경제보다 오레님의 권위를 우선시한 시진핑에게 또다시 건강 불안설. 히야시 아이카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례적인 인민대표대회 뭐, 거의 뭐 내용 뭐 이런 거 없이 끝나고, 시진핑 그 권력 강화만으로 끝난 거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양회가 한 11일 정도 하는데, 이번에 한 7일로 단축됐다 이게요. 이거에 대해서 시진핑 건강 이상설 관측 의견이 나오고 또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권위의 확립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된 의안 중 국무원 조직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임자인 장점인가 후진 따위의 이름은 의도적으로 없었고 대신 시진핑의 역사적 위상이 높아졌다. 또 향후 국무원은 공산당이 전 방면 지도를 받도록 국무원 조직법이 개정됐다. 바로 국무원이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것을 분명히 하는 점, 개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상권 분립에 의해서 그 행정부가 국무원인 것 같은데 그 국무원이 이 대통령 그 시대 이 명령을 받는 게 아니고 공산당의 명령을 받는다. 공산당의 총서기가 시진핑이니까 그러니까 뭐 어, 이게 역사가 그 왜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됐냐 그러면은 등소평 때 개혁 개방을 계기로 당시 중국 최고 지도자 등소평은 공산당과 행정을 분리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 공산당의 지도를 약화시켜 왔다. 그러나 시진핑은 거꾸로
공산당의 지도력을 강화하면서 자신의 권위, 즉 핵심 확립의 집념을 불태우고 있다. 이렇게 중국은 공산당 중심 체제 독재 국가로 강화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는 모르겠고, 나는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나의 권력이 중요한 거야. 이런 게 이제 중국의 현재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기아 EV9 독일, 영국 전문지로부터 호평, 실용성이 높다. 고성민 기자, 조선비즈. 기아 전기차 EV9이 독일 3대 자동차 전문지로 꼽히는 아우토 빌트, 아우토 자이통, 아우토 모토 운투 슈퍼트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어쨌든 뭐 6인승 뭐 7인승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아주 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급속 충전도 가능하고 또 배터리 온도를 최적화해 편의성이 높다고 언급을 했다. 요게 이제 이런 차를 차면은 요즘에 이 소가족 제도니까 6인승 정도면은 가족 나들이에도 이게 뭐 충분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차 같습니다. 얼마 받는지 나중에 뭐 현대차, 기아차 그 분석을 할 때 그 차 가격 이런 거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본격적으로 2023년도 사업 보고서가 공시가 되고 있는데 3월 12일 날 제가 좀 관심 있는 기업을 좀 리스트업을 해 봤어요. 삼성 전기 이런 데 좀 해보고, 삼성 SDI 이거는 이미 했고, 롯데 칠성음료 이런 데는 이제 소주 때문에 저는 또 좀 해보고 싶고, 세아 특수강은 조금 더 그 철강계통제가 또 관심이 있고, 이거 뭐 다 많이 관심이 있는데요. 현대 차 모비스 요거 좀 해봐야죠. 현대 모비스 참 이미 했네요. 뭐 이 정도 리스트업을 해봤고 3월 13일 날 이 스루프 타임즈를 제가 못했는데 뭐 이런 거 좀 분석하냐고 또뭐 별로 소개할 만한 뉴스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3월 13일 날 많이 또 그 공시가 됐는데 에, 뭐 한샘이 좀 늦은 시간 6시 19분에 공시를 했네요. 한샘 부엌가구 싱크대 지금 조창걸 회장이 그 회사 팔아 넘기고 나간 이후로 그 별 볼 일 없죠. 여시제라고 정치 그 싱크탱크를 만든 사람인데 참 이상한 행보인 것 같습니다. 요즘 별 볼 일 없어요. 제가 봐서 현대 건설 미천구 공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그 업종의 그 샘플링 해가지고 하면은 전반적인 그 한국의 그 어떤 그 경제 2023년 현황, 한국이 저성장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는 이제 느낌으로 오지만 수치로 어떻게 되고 향후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저로서는 관심사일 것 같고요. 호텔 신라 편의 그 면세점 이거 관계 때문에 또 궁금하고, LS 일렉트릭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죄송합니다. 중전기 쪽으로 여기 좋았어요. 그 2023년도는 리테일 우리나라 편의점 이것도 좀 궁금하죠. 삼성생명 그 보험회사 쪽은 삼성생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 제조업 쪽이 아니라서 저희 전문은 아니지만은 새로운 회계 기준 그 이 계약 부채라는 그런 그게 생겨가지고 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무슨 평가 수익을 잡는 방법이 틀려졌다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좀 배워볼까 해서 삼성생명을 샘플로 한번 해보고 싶고요. 현대차 요거 좀 오늘 해보고 싶은데 약속이 있어서 좀 어,
좀 이거 좀 빨리 해보고 싶습니다. 예, 삼성전자 우리 그 반도체 안 좋을 때 자동차가 잘 나갔기 때문에 여긴 또 빨리 해봐야 이게 되겠죠. 현대차 그룹 중에서는 그 현대 자동차가 그 좀 가장 늦게 그 공시를 했네요. 삼성중공업, 조선업체도 관심이 있고 제일교육, 광고업, 우리나라 그 경제가 안 좋다니까 요즘 광고업이 아주 안 좋죠. 이 광고 계통도 먹이 사슬이 꽤 길어가지고 그 최하부에 있는 그 하청 업체들이 아주 그 먹고 살기 힘들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세미콘, 반도체죠. 세미콘덕터, 가스, 이건 뭐 저는 뭐 이런 가스 이런 데보다도 한국가스공사 이런 데가 더 좀 궁금하고 그렇죠. 이익은 남는데 뭐 언제 그렇게 부채를 많이 졌는지 무슨 자원 개발한다고 MB 때 해가지고 돈을 흥청망청 써가지고 공기업이 그 민간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한국전력도 그렇고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민간 기업이 되면은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졌었습니다. MB 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또 뭐 다 궁금한데요. 어, 예. 요 정도 좀 또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예고를 하고 해보는 거죠.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저한테 또 뭐 이렇게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커피 한 잔 값 정도면은, 어, 응하겠습니다. 사후에. 요것이 그것도 재미도 있어요. 그냥 해주기보다는 2003년 외관법 개정에 의거 제조 원가는 비공시 재무제표. 요거는 저의 뉴스입니다. 요거는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제가 그 뭘 의도해 가지고 이런 콘텐츠로 방송 및 그 스루포 회계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지 저의 그 어떤 그 사고방식 패러다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그 현대 모비스인가 거기 했을 때 같아요. 이게 현대 모비스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닌데요. 참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어쨌든 그 최저 원가는 비공시 재무제표였는데 어떻게 그 분석을 해내느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소개 내용도 되겠습니다.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한 18세기 지도 독일 여성이 발견했다. 김예슬 기자가 동아닷컴에서 국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국내니까 우리나라겠죠. 독일인 유디트 그빈테르는 지난 9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 해당 지도를 찍은 영상을 공개했다. 크빈테르는 독일 티프스텐베르크에 있는 도자기 박물관에 갔다가 동해가 시 오브 코리아로 표기되어 있는 아주 오래된 지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 오브 코리아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니폰이라고 써 있는 것 같습니다. 니폰. 에, 그런데 여기 그 점선이 이게 뭔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래된 지도 같고 여기 만추로 이렇게 돼 있네요. 어, 타우덴? 이게 뭔지 이거 큰 글자가 무슨 에, 뭔 뜻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한 한국은 여기에 그 뭐라고 써 있는지 꼬레아라고 돼 있네요. 꼬레아? 꼬레아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K로 쓴 것 같기도 하고, 어, 어, 그게요. 그 역사적 근거가 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뭐 한국의
거주하시는 독일인이라고 해서 또 한국을 그만큼 사랑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 에브릴 헤인즈 미국 국가정보국장이면은 아주 그 강인하고 뭐 이런 이 선입감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그 모든 정보국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인데 여성입니다. 헤인즈라고. 북중러 이란 동맹 어려워. 김정은 핵 협상 의사 없어. 골자로 국회에서 증언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요거 보안 뉴스인데요. 이런 협력 증대와 원조 및 군사, 경제, 정치, 정보 교류에 대한 의지는 각국의 개별 역량을 향상하고 경쟁적 행동에 협력할 수 있게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관계가 공식적인 동맹이나 다자간 축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동맹까지는 안 간다. 국지적 이해관계는 물론 서로의 문제에 얽히지 않으려는 욕구와 서로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와 불안정성에 대한 경계심은 이들 국가 중 한 곳과 미국 간의 직접적인 충돌이 없는 한 협력을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발전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참 그 외교적인 표현들 같네요. 연이어서 북한 무모한 행동 불안정 야기한다. 왕위 주장을 일축했다. 북한이 무모한 행동, 불안정 야기 이런 거를 북한이 하고 있다고 왕이도 얘기를 했으니까 일축을 했다. 볼튼 아주 강성 매파죠. 비핵화 중간 단계 김정은의 시간 벌어줄 뿐, 외국 북한 식당 북한 국곡자 안보리 갭이 위반. 이게 북한 제재한다고 그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들을 그 소환 쓰지 말라. 이런 제재가 있는데 중국의 상당한 북한 식당에서 춤도 추고 하면 그런 것도 공연도 보여주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제 생각에는 그 여자팔이도 되고 그다음에 마약 관계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슨 법무차관보 대북 제재 북핵 자금 차단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연관해가지고 일본 CNN에서 틱톡 사용한 중국 대선 개입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도 헤인즈 국가정보장관, 정보국장이 얘기를 한 거죠. 나이도 좀 꽤 들어 보이긴 하네요. 요거는 그 12일 의회 국회의원들한테 밝혔다. 앞서 첩보당국은 위협평가 연례보고서에 틱톡이 2022년 미 중간선거에서 이용됐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공화당이 틱톡을 못 쓰게 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관 165일 이내 틱톡 사업을 그 미국 기업한테 매각하라. 아, 미 앱스토어에서 취급이 정지된다. 매각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카톡 음, 같은 거로 생각하면은 그 카톡 못 쓰게 하고 미국에 팔아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거 보면은 똑같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인 소유 부동산을 강제 매각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내 중국인 소유 부동산 강제 매각시키게 하는 법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되고 한국도 조속히 발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가서 땅을 살 수 없죠. 공장도 그 임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언젠가는 뭐 그냥 두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호혜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외국인, 미국인의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아파트 사는 거 전 좋다 이게요. 근데 중국인은 안 된다 이게. 공산주의 국가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한국에 들어와서 집을 사겠다는데, 그리고 또 부동산 그 가격 올리는 투기 세력으로도 이용을 아마 했을 겁니다. 자기네들은 땅을 사놔야 되니까 비싸게 사고 아파트도 비싸게 사고 그러니까는 덩달아서 우리나라가 부동산 그 버블이 생기는데도 한몫했지 않았겠느냐. 그건 확실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1일의 공청회에서 연방수사국 FBI 레이 장관도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이나 유저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작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언급, 미국민을 겨냥해 오정보를 퍼뜨릴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틱톡은 무슨 말씀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쨌든 태평양 전쟁 일어나기 전에 미국이 일본을 압박한 이상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중국을 더 압박을 하게 되면은 못 참고 시진핑이가 전쟁을 일으킬 일본처럼 진주만을 공격을 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시진핑 엉아는 아마 그 역사 공부도 좀 했을 거예요. 아무리 미국이 자기네들을 중국을 이렇게 건드려도 그래 나는 경제가 문제가 아니야. 나는 내 권력으로 우리는 공산체제로 만민 공동 부유하는 게 난 목적이야. 결과는 에, 공동 빈곤으로 가는 거겠지만은 그게 목적인데 전쟁 일으킬 일이 없겠죠. 네. 자국 기업까지 잡아먹는 중애국주의, 국민 생수도 불매운동 타깃했다. 자, 이 중국의 농푸산 취안이라는 이 생수업체가 있는 모양인데 경쟁업체 회장 별세에 공개 추모 생략이 발단이 됐다. 그게 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경쟁업자로 해서 이게 그러니까 마녀사장 이런 거야말로 마녀사장 같이 우리 좌파 애들이 많이 써먹는 그런 거죠. SNS 발전한 게 이게 이런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오노일가는 미국 국적이다. 요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좌파 애들도 사실은 미국에 다 공부 자녀들은 다 보내고 그러죠. 그러고 있고. 포장 외색 논란까지 겹쳐 애국주의 소비 경영 환경에 치명적인 독 요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 포장지 뭐 이런 게 일본풍의 음료 포장 또 반일 감정 일으키게 하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 기업들을 중국 밖으로 몰아냈던 애국주의 소비 성향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것들이 민간 기업의 성장을 저해 경제 동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애국주의 성향의 소비자들은 농부산 취한 문제는 미중 무역 전쟁과 반일 운동의 연장선이라며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 좌파 애들하고 똑같네요. 그거를 애국주의를 내세워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를 이 특파원이 우리나라 보도했네요. 결국 마녀사냥으로 해서 어떤 타겟을 정해서 죽이는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마오쩌둥 시대에 홍위병 같은 역할, 우리나라 SNS 이런 데에서도 개딸이나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이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마이당이라고 있죠. 우마이당. 우마이당이 우리나라 뭐 카톡이나 이런 데도 대거 들어와 가지고 선거라든지 이런 거에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도 그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에 그런다면은 한국 선거에도 관여 안 하겠습니까? 똑같이
우리나라도 그 SNS를 통한 뭔가 그런 거에 항상 그 모니터링, 감시를 좀 잘 해서 잡아내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코리안 드림 한류 브로커, 오늘 한국에 유학 있는 유학생들, 최정윤 기자가 코리아 헤럴드에서 했는데 내용들은 생략하고 그래프 두 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2005년에 그 유학생들이 22,526명이 있었는데 2023년에 18만 1,842명의 유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졸업생 중 국내에 채용이 된 거는 8.2%, 출국은 28.6%. 그런데 나머지 거치에 대해서는 모른다. 통계가 안 잡힌다. 어디로 갔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유학생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차이나가 6만 8천 명이다. 요거 걱정됩니다. 얘네들이 공산국가에서 와가지고 얘기 듣기로는 가정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중국 공산당, 중국에서 있는 우리나라 그 중국 대사관의 어떤 그 모니터링을 다 받고 또 그 비밀 경찰도 있다는 설이 있으니까 함부로 뭐 하진 없지만은 이 중국 유학생들이 일반 그 편의점이나 이런데 뭐 알바로도 취직을 해서 일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고 뭐 한국말들은 많이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베트남이 또 이렇게 많네요. 다 공산국가인데 그 베트남은 그래도 약간 중국보다는 좀 아직은 호의적이죠 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이 많이 들어와 있고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그 사마르칸트 거리가 을지로 육가에 있죠.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나라입니다. 몽골도 많이 들어와 있네요. 이 몽골을 그 북한 외무성이 이번에 찾아갔다고 그러죠. 일본이 그 다음이고 미국이 3,200명이 들어와 있네요. 에, 차이나가 문제네요. 차이나가 문제예요. SK 하이닉스 재고자산 가치 상승 시동, 선제적 감산 효과. 이 선제적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얘기했는지 공격적이다는 거를 다르게 표현한 게 선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참 용어를 잘 선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2023년 유례없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으로 쌓았던 대규모 재고를 점차 덜어내고 있다. 작년 초 감산을 시작하여 악성 재고를 줄이기에 주력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기자가 이진솔 기자가 블로터에서 얘기했는데 회계 용어를 많이 그 소개를 하고 있어요. 평가 손실 충당금의 환입도 가팔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평가 손실 충당금이란 것은 시장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재고의 가치가 기록된 장부 가치보다 낮아졌을 때 차이를 보존하기 위해 설정하는 금액이다. 뭔 말인지는 이해를 저는 하고 있고 시장 가격이 다시 회복해 재고 가치가 오르면 이전에 설정한 충당금을 회계적으로 제거하는 환입 과정을 거친다. 환입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됐다. 재고의 평가 손실은 재고 자산의 시장 가치가 제품의 구입 제조에 들인 돈, 즉 취득 원가보다 낮아졌을 때 발생한다. 나름대로 잘 그 설명을 했어요.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감산으로 재고 소진을 가속화하면서도 낸시 프레스 중심으로는 고용량 스마트폰용 제품과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출하량 확대는 꽤다. 음, 그래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감산에 먼저 돌입한 기업은 시장 가격의 회복에 따른 충당금의 환입으로 실적 개선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근데 이런 뉴스들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을 잡는 거로 이익이 뭐 올라가니 내려가니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이것은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은 사고 방식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안 팔려가지고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거지. 여기에 이 제품의 구입 제조해 드린다는 게 가공비가 배부되는 거죠. 그 가치, 장부 가치라는 게. 그래서 취득 원가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시장 가치하고는 원래 따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말이저와 시장 가치이지 사실상 판매되기 전까지 그 재고의 가치는 원가회계 패러다임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돌려 말할 수 있겠고 판매 가격과는 어떠한 연결고리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모른다.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판매 가격은 수요 공급에 따른 결과일 뿐이지 정답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 작업을 이제 우리는 그만둬야 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원가 회계에 의한 마녀의 그 어떤 쇠뇌는 아주 우리 세상을 이렇게까지 그 기자까지 지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2023년도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이거는 뭐 마지막으로 눈요깃감으로 가져온 건데 이런 것은 자기 얼굴 팔라고 그냥 누구 디자이너가 뭐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를 이거를 뭐 밖에 입고 나돌아 다니겠습니까? 중요한 부분 숨기지 않고 거의 알몸 중요한 부분이 가슴이라는데 어디야? 에밀리 라타코스키 과격 의상의 젊은 여성에게 악령량 우려라고 하면서 왜 신문 뉴스엔 보도를 하는지 요건 뭐 어디에서 가져왔던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봄이 벌써 된 나라가 있죠. 이렇게 꽃에서 벌새 같은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꿀을 빨아서 참 귀엽기도 하고 참 이 세상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진화론 쪽일 것 같아요. 제 창조론보다는 그 바쁘신 분이 그 5만 가지를 다 만들었겠어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뭐 생기지 않았겠느냐. 어, 참 오묘한 세상이고 참 그 세상은 신비롭습니다. 인간 세상이 아주 그 지구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요즘에 인구가 줄고 그다음에 뭐 여자들이 애를 안 낳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도 저는 그 지구의 그 자연 현상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립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너무 인구도 많고 아주 힘들고 원래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모계 사회로 가자. 그게 살기 날 것 같다. 그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부권사회가 되면서 노동력이 강자가 되면서 인구를 많이 낳아야 되고 그 여성들이 출산해서 농업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고 노예들을 부리고 이렇게 해서 농업시대가 돼서 산업시대가 왔는데 산업시대가 이제 산업시대의 결과는 뭐예요? 전쟁이었죠. 세계대전. 식민지 쟁탈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까지 됐는데 그런 평화로운 시대가 되려고 그러면은 과거로 한 2만 년 전 정도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모계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었군요. 중국 13조인 투자 이상 도시 한산 시가 주도했어도 기업 대학 이전 추진 안에 시가 강력히 추진해서 북경에서 백몇 마일 떨어진 데라고 그러는데 요 정도 위치 모양인데 아주 신도시를 만들어서 그 IT라든지 아주 현대화된 이런 건데 에, 별 볼 일 없이 한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 천년의 대계로 자리매김하는 거대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을 취재하러 방문하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관계자는 시시도 슝한 신구 건설로 레거시 정치적 유산, 레거시를 정치적 유산이라고 표현하나? 보통 전통 뭐 이런 거로 하는데 원가 회계를 저는 레거시 코스트 어카운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남기려고 하고 있다고 본다. 35년의 완성 예정까지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슝한 신고의 현상은 후회후기가 춤을 추지만은 않는 중국의 경제의 지금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이토켄제라고 서일본 신문의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하북성 웅완신구 우리 발음으로는 그렇죠. 여기 그 후쿠오카 복강이라고 우리는 발음하고 심천경제특구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요즘 상으로는 그쪽 나라 말 그 이 발음대로 얘기해 주는 게 예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말로는 이게 말하기가 한자로 쓰면 우리식대로 그냥 읽고 싶어요. 저는 한자를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 음, 중국을 중국이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냐 이게 태평양을 태평양이라고 그러지 그렇게 되는데 아주 매머드하게 이 웅안 신구의 이 철도역인데 유령 도시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이 중국이 안 되는 꼴을 보면은 저는 뭐 속으로 좋습니다. 저는 숨길 필요 없이 중국은 좀 이제 좀 쓰러져 가야 되겠냐.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으로 가자. 근데 덩달아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인 거죠. 그게 문제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